여행지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인남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2단원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바로 자연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여행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여행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여행을 통해 어떤 걸 이뤄낼 수 있고, 또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여행에 어떻게 변화했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어떠한 정보를 얻어서 대비해야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행지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행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선생님 그 중에서도 석회암 여행, 그리고 온천 여행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선생님은 단 2가지, 바로 석회암 여행과 온천 여행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은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됨으로써 삶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더불어 세상은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30분 남았을 때, 수업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 너무 아쉽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아직 30분밖에 안 남았어? 더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여행이 있다. 우리 사회도 바꿔낼 수 있고 자신의 개인 삶의 가치도 바꿔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여행은 정말 무궁무진한 여행입니다. 우리 여행을 설계하고 그 의미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친구들 앞길에 꽃길만 가득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지형지리 여행으로 떠나볼 건데요. 우리가 지형을 보는 방법 혹은 공간을 바라보는 방법에는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공간을 멀리서 바라보는 전체 보기가 있고요. 우리 공간을 가까이서 보는 들여다보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보기는 산을 조망하는 것 같이 산이 정말 우뚝 솟아있네 라고 할 수 있고요.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천이 만들어 놓은 산지지형도 있고 빙하가 만들어낸 산지지형도 있구나, 화산이 만들어낸 산지지형도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하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크루즈선을 타고 있군, 가까이서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해안지역, 우리 암석해안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사원도 있고, 또 우리 여름에 피서를 가는 모래해안도 있고, 다양한 지역들이 분포합니다. 우리 이곳은 산호초해안인데요. 지금 꽃보다 남자 본 적 있나요? 여기서 보이냐? 내 마음? 이라고 했던 그런 대사가 굉장히 열풍을 물고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꽃보다 남자에서 보이냐? 내 마음? 이라고 하는 명대사까지 출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지형을 알면 우리 친구들이 데이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간을 바라보는 방법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과연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보는 것이 바로 들여다보기다. 그래서 우리 크게 멀리서 보기와 가까이서 보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명확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볼 때 절벽이 있구나, 또 산 정상과 능선부가 위치하는구나, 만년설이 분포하는구나, 멀리서 보기에 해당을 하겠고요. 이 산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형성 원인, 그리고 어떤 것으로 구성될까, 구성 물질, 또 이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주민의 생활까지, 이것은 들여다보기에 해당을 한다. 자, 선생님이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만화 영화죠. 우리 쿵푸 팬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를 왜 가져왔냐 하고 보니까요. 자, 주인공들을 넘어서서 뒤에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카르스트 지형 혹은 석회암 지형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명확한 자료는 없어서 여러분에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도 이곳이 탑 모양의 석회암 지형이다 라고 해서 탑카르스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지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영상으로 함께 봤다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탑카르스트, 이러한 석회암 지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은요, 석회암 지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돌이 뾰족뾰족한 우리 카렌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지형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방금 만화 영화에서 봤던 탑 모양의 카르스트 지형. 그래서 우리가 탑 카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중국의 러스티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우리 땅을 보니까 지하로 움푹움푹 파여 있죠. 아마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돌리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돌리네가 합쳐지면 폴리에, 우발라 이러한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마지막 우리 석회 지형이 동굴을 만들게 되면 석회 동굴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계단 모양으로 석회질이 굳게 되면 우리 계단 모양이라고 해서 석회화 단구, 테라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석회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회암은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태각사 혹은 산호의 유충, 또 다양한 동물들의 유해가 다져지다가 암석이 되게 되면 석회암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탄산칼슘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을 띠게 되고요. 다져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퇴적암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석회암은 퇴적암으로 분류가 되죠. 우리 암석은 크게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으로 분류되잖아요. 그 중에서 퇴적암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석회암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퇴적암 중에 정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포함한 충청북도 끝자락 이 지역에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 석회 동굴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친구들 고수동굴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환선굴, 초단굴, 석회 동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왔다면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이러한 지역으로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좀 암담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가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러한 곳에서 석회 동굴을 볼 수 있다. 자, 석회 동굴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런 고드름처럼 맺힌 지형도 있고요. 자, 이 고드름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면 이 아래서부터 위로 자라는 지형도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둥처럼 만나는 미지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석회암 지형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석회암은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 탄산가스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이 탄산가스가 바로 석회암의 탄산칼슘을 녹이게 됩니다. 이렇게 녹여내게 되면서 이렇게 염산으로 반응을 시키면 칙 하면서 암석이 풍화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석회암은요,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서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석회암 지형을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봤던 탑카르스트 혹은 돌린의 석회 동굴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친구들, 물에 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학적 풍화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다른 말로 물에 녹기 때문에 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화학적 풍화는 따뜻한 기후, 차가운 기후, 어디서 더 잘 발생할까요? 그렇죠. 바로 따뜻한 기후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학적 풍화는 우리 카르스트 지형은 따뜻한 기후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안 지워지네요. 선생님 지금 당황했어요. 우리 카르스트 지형 따뜻한 기후에서 활발하더라. 그 중에서 석회동굴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석회동굴이
정말 많이 발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동부 유럽 중에서도 이탈리아 동쪽에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석회 지형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포스토이나 동굴, 우리 석회 동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 포스타이나 동굴이 왜 유명하게 됐냐면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긴 관광 코스를 가지고 있는 석회 동굴입니다. 더불어 우리 슬로베니아에는요. 약 5천여 개가 넘는 석회 동굴이 분포할 만큼 석회암 지형이 많이 발달을 했더라. 그래서요. 우리 슬로베니아에 크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 또한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카르스트라고 하는 어원도요. 이 크라스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슬로베니아는 석회 지형이 풍부한 지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슬로베니아 동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스파게티 면처럼 모여 있다고 해서 스파게티 면방도 있다고 하고요. 또 피사의 사탑처럼 비슷한 석순도 자리하고 있어서 피사의 사탑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고드름처럼 생긴 이 지형을 우리는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죠, 친구들? 종유석이라고 하고요. 자, 아래로부터 자라는 이 친구가 바로 대나무 순을 닮았다고 해서 석순이라고 해요. 석순. 그 다음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기둥두자를 써서 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지형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작은 지형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탑카르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쿵푸팬더 친구들과 봤던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자, 이곳은 중국의 구이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구이린에도요, 탑카르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중국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다 보니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좀 독특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이 구이린의 산수를 천하의 으뜸이다. 하늘 아래에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아름다운 탑카르스트들을 즐기기 위해 이 강 위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다양하게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을 우리가 강 이름이 이강이에요. 혹은 리지앙이라고 하는 강인데요. 이 강에서 탑카르스트를 유람하는 이러한 여행들이 발달했더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탑카르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카르스트 지형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에 녹은 지형들이 점점 계속 녹게 될 겁니다. 이 지형만 집중적으로 풍화가 되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들이 살아남은 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암석보다는 좀 더 강한 암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화와 침식을 잘 견디는 강한 부분만 살아남는다. 선생님 예전에 카파도키아 이야기하면서 버섯바위 이야기한 적 있죠? 그쵸? 버섯바위에서도 우리 현무암과 응애암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현무암이 응애암보다 조금 단단해서 응애암은 빠르게 풍화가 되고 현무암은 남게 되어서 우리 버섯 모양의 바위가 만들어지게 됐었죠. 그러한 이유에서 똑같은 이유로 우리 탑카르스트는요 용식을 하니까 차별적인 용식이 나타나더라. 이곳은 암석의 경연차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 원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구이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30년 동안 연구를 한 학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30년 연구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모두 다 담아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가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름이 이강순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아마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봤을 건데 친구들이 잠깐 까먹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 탑카르스트는 이렇게 산수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소재로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림에서도요, 이런 돌산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형적으로 아름답다. 그럼 중국에서만 볼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유명하기도 하고 또 베트남의 할롱베이도 굉장히 유명한 지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석회암 지형에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밭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재배해야겠죠? 밭농사도 짓고요. 또 우리 시멘트 공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석회암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내서 우리 공업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친구들 밖에 보면 아스팔트 혹은 아스팔트가 아니죠. 이런 뭐라고 할까요? 시멘트 바닥을 굉장히 많이 본 적 있죠, 친구들. 이런 시멘트들이 바로 석회암을 통해 만들어내게 된다. 우리 충북 혹은 강원도에는 이런 시멘트 공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터키에 파묵칼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파묵칼레에서는 석회암이 계단 모형으로 만들어져서 석회와 단구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위에서 온천수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묵칼레에서는 이렇게 온천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묵칼레는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목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화의 성. 자, 목화는 뭐예요? 우리 솜 만들 때 목화로 만들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하얗고 질감이 좋더라. 그래서 우리 목화의 성이라는 의미로 파묵칼레 이곳에서 관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온천 여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온천 여행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는 일본 많이 떠올릴 텐데요. 선생님은 우리 북유럽 부근에 있는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슬란드는요, 두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계에 있어요. 점점 멀어지는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산 활동도 활발하고요. 지진 활동도 활발하고요. 그 밑에 땅이 뜨겁다 보니 온천이 터져나오는 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하에서 우리 수증기가 뜨거운 것을 만나면 갑자기 하늘로 팍 하고 터져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간헐천이라고 하는데요. 8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물이 터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간헐천,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거 굉장히 아름답겠죠. 이러한 간헐천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온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 온천이라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온천을 즐기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앞에는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고 있는데 이 뒤에 뭔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땅의 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지열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열 발전을 하는 모습과 온천을 즐기는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 온천이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미니바가 있대요. 그래서 맛있는 음료들도 마시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굉장히 큰 좋은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나중에 이 온천에 꼭 한번 놀러 가고 싶고, 선생님 일본 갔을 때도 온천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온천을 꼭 한번 가고 싶은데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맨날 여행지리 수업할 때마다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지역들을 한번 정리하고 바로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중국에 무엇이 있었냐? 탑카르스트가 있었는데요. 자, 친구들, 구일이는 약 이쯤에 있어요. 자, 이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쯤에 있어서요. 자, 우리 중국의 구일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바로 탑처럼 우뚝 솟은 석회암 지역, 바로 탑카르스트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더불어 우리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 되는 곳, 바로 이곳은 터키입니다. 자, 터키에서는요, 하얀 목화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파묵칼레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파묵칼레는 석회와 단구로서 온천 여행도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클레오파트라가 이 지역을 많이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도 즐기고 이 파묵칼레 속에서 다양한 여행들을
즐겼다고 해요. 그 다음 우리 이 지역은요, 동부 유럽에 위치한 슬로베니아입니다. 우리 슬로베니아는요, 크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카르스트 지형이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카르스트라고 하는 말이 크라스에서 오게 되었다. 그만큼 우리 슬로베니아는 석회 동굴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포스토이나 동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석회 동굴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종유석, 석줄을 살펴봤고요. 자, 우리 두 해안판의 발산형 경계, 바로 아이슬란드인데요. 우리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고위도 지역에 있어서 오로라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 온천. 그래서 우리 블루라군 온천에서는 온천을 즐기는 사람들과 지열 발전을 하는 모습을 함께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만나서 수업을 했다면 많은 영상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 글만 있어서, 텍스트만 있어서 아쉬웠을 테지만 그래도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